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자소서를 한번 분석하고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제가 촬영하는 이유는 뭐 몇몇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자소서 분석을 해달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해상을 선택한 이유가 문항이 좀 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일단 문항 수가 한 문항 늘어났고 글자 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했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4년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세문항 총 3,000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4개 문항으로 한 문항 늘어났고 3,600자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 분량 증가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부분들이 빠졌고 추가됐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2024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점과 가치관, 키워드 형태로 기술하라 라는 문항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강점과 가치관을 키워드로 기술하라. 그러니까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럼 그와 관련된 사례를 서술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그 자유분방한 질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평가하기 좀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 지원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이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문항은 아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4년은 필수 역량에 대한 경험을 물어봤고 경험입니다. 경험. 2025년도에는 차별화된 경험, 또 경험을 물어보네요. 현대해상은 경험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토리죠. 스토리 안에서 상황 안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나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토리 형태로 차별화된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 하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열이 아니라 왜 이걸 했고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고 달랐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가 된 문항들을 또 봐야겠죠. 추가된 문항이 서로 다른 의견. 근데 사실 이게 추가가 됐다고는 하지만 전혀 새로울 게 없죠. 결국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갈등 또는 협업. 여기에 좀 극복적인 거. 섞인 거죠. 서로 다른 의견. 무조건 나오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사실 뭐 다를 것도 없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 극복하고 달성한 경험. 사실 뭐 자소서에 이게 반영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회사 안에서는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이해관계 그 다음에 우리 부서 안에서도 여럿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가 좀 다양해지고 있죠. 규제가 계속 변하고 있죠. 금융, 당국, 그 안에서 보험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규제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협업이 필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됐건 현대해상은 말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이 타부서 그리고 다른 조직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의지로 새로운 방법이나 시도. 뭐 이것도 사실 다른 회사에서 많이 자주 물어봤던 문항입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 관행적으로 뭔가 하던 것을 그냥 의뢰하면 되는데 나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좋은 방법은 없나? 라는 고민을 해서 뭔가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물론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결론이 안 나서 한 번 실패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트라이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작성하면 베스트 사람입니다. 거창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대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는 의뢰해오던 것들을 좀 새롭게 시도해본 것, 요 정도 오면은 사실 좋습니다. 그 안에서 결과물까지, 긍정적인 결과물까지 만들었다면 베스트고요. 어찌됐건 이런 것을 쓴 것은 우리가 모든 직무가 사실 다르고 꼭 이와 관련된 건 안 할 수도 있지만 인슈어테크라든지 최근에 너도 나도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뭐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뭐 대학교처럼요. 무슨 빅데이터니 AI 접목해서 회사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취업 새롭게 입사하려는 신입사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기존 방식이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가 좀 중요하다. 실제로 중요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은 사실 기존에 또 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입사 목표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이거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랑 연결해서 구체적인 플랜,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크게 특별한 질문은 아니다. 일단 1번 볼게요. 차별화된 경험. 1번 질문이 직무 선택 이유죠. 회사 선택 지원 동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현대해상을 썼냐는 안 물어봅니다. 그 뭐 면접에서 물어볼 내용이고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안 물어보는 거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을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단계에서 회사 선택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면접에서 충분히 물어보고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지금 지원 직무 선택한 이유 플러스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 준비 과정도 사실 경험의 일종이니까 경험인 거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순하게 막연하게 뭐 관심이 갖고 그 다음에 좀 어떠한 사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되도록이면 특정 경험, 특정 사건, 그러니까 어떤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보험업이 또는 내가 선택한 이 직무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가 있구나, 사회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거창한 것을 내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창한 거 전혀 필요 없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점 활동이라든지 학과 활동 이런 거를 많이들 하잖아요. 자소서에 많이 쓰고 그러면 뭐 매출을 올렸다다느니 아니면은 모집 인원을 늘렸다다느니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매출이 얼마만큼 상승했다든지 아니면 존폐에게 있던 동아리를 살렸다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게다가 이러한 단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무 관련된 거죠. 뭐 자격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 관리면 산업은 상관없고 영업을 해봤다든지 또는 사람을 설득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아니면은 진짜 인턴을 했다든지 직접적인 경험이겠죠. 그런 것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최대한 또는 그거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왜 이 직무에 연결이 되는지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죠. 모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업, 갈등 해결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왜 생겼고 그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어떻게 써주시냐면요.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요. 그냥 주도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다. 잘 됐다. 거의 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나와야 돼요. 이 친구는 이랬고 저 친구는 저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각자의 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뭐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졌다. 술 한잔 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목표를 찾아가는 해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야 돼요.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원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또 이렇게 해결했고 또 이걸 해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까지 나와야겠죠. 항상 사례를 언급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가 반드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시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창한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알바를 했는데 기존에 항상 하던 대로 한 게 아니고 방법을 달리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달리하기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문제 인식 과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달리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그 실행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점, 그것을 직무와 연계시켜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원한 직무 또는 회사의 어떤 목표라든지 사업 방향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보통 나눠서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각각 소목표가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역량, 어떤 경험, 어떤 성과를 창출을 할 것이다,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의 워딩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 줄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보험 사기만큼은 이 회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나는 상품이라면 상품도 그냥 상품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장기인 상품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일반 보험의 최고의 손해율을 관리하는 손해율 마스터가 되겠다. 구체적이어야 돼, 목표는. 그러면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세부 달성 방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련된 자격증 따고 관련된 경험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냐가 관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글이 일부 수정이 된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것은 경험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뭐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가. 그래서 상황, 행동, 결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많이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작성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험업계, 직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녹아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현대해상 2025년도 변경된 자소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